그 이상민 의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유쾌한 결별 임박했다. 국힘 선택 현실적으로 유력. 이런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요새 제일 핫한 인물 셋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핫하고요. 뭐 이준석 대표 핫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저쪽에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좀 핫하게 돼버렸어요. 이상민 의원이 이제 개딸들한테 너무 많이 시달리신 분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가장 쓴소리를 많이 했던 민주당 의원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탈당 소순을 밟고 국민의힘으로 온다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뭐 그 조정훈 의원 얘기는 비싼 값 쳐서 모셔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데. 아니 뭐 우리 당에 조인을 하신다는 거는 환영할 일이지, 대환영할 일인데, 근데 이상민 장관이 그러면은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고 출마를 해야 되느냐? 나 이거는 다른 이슈라고 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5선이신가? 5선이십니다. 5선 의원이시고 물론 그 굉장히 우리한테는 험지인 곳에서 민주당 계속 당선이 돼서 해오신 대전. 네. 되오신 분이라서 어차피 우리한테는 험지니까 이상민이라도 나가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거기에 배팅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글쎄 우리 당에서 노력해왔던, 나는 오히려 다시 한번 세대 교체론을 안 꺼낼 수가 없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검증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당의 로고를 달고 뛰는 게 맞지 않나. 뭐 난 이런 생각이 좀 들어. 형님은요? 송환 형은요? 저는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정치적 논의하는 거 동그라미, 입당하는 거 세모, 공천 주는 거 X. 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 이상민 의원이 이제 뭐 장관도 계시죠? 지금 저렇게 그 본인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럴 수 있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 투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지금 우리 당 와서 하면은 이 목소리는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일각을 향해서 반윤연대로 안 된다고 욕하는 것처럼 우리도 반명연대로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좀 큰 정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디 가도 지금 누누이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친명 비명 싸움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 정치 전체의 폐악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친명 비명 싸움이 아니고 8.6 운동권 세력하고 새로운 세대가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의 공간을 친명 비명이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면서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친명은 내가 이재명을 구했기 때문에 나는 한 번 더 해야 된다. 비명은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다 운동권 기득권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 민주당도 살고 한국 정치를 살리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고 민주당의 젊고 새로운 그 정치인들 나와서 우리하고 같이 경쟁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젊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기가 죽어 있어요. 저 싸움에 끼어 들어갈 수 없다. 저 싸움에 끼어 들어가서 자칫하다가 내 정치 인생 끝날 수 있다. 지금은 조금 더 눈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비참한 현실. 저는 이 비참한 현실이 민주당의 현수막 문제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그 하나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데, 같이 논의하는 거 동그라미, 입당하는 거 세모, 공천 주는 거 X, 이 입장입니다. 다 비슷하네요, 생각이. 예. 근데 이제 저기에서도 올리시긴 했는데 공천 안 주면 입당을 왜 함? 그것도 이제 이상민 의원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지. 그리고 다만 이제 이상민 의원이 이 국민의힘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 무엇이 도움이 되느냐? 이준석한테는 확실하게 타격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준석이 형한테요? 왜냐하면은 이준석이 만에 하나 12월 달에 이제 신당을 차려. 그럼 이제 이상민도 뭐 자기가 대화했다고 그때 뭐 언론에다 떠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이상민이 그러면은 그 5선이나 노련한 정치인이 선택한 곳은 어디냐? 그래도 양당 체제일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난 이거를 정당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수년간 수십 년간 선거를 치러보고 조직을 할 줄 알고 또 전략을 할 수 있는
우리 국힘에서 오히려 뛰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신당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모멘텀이 이제 줄겠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한테 확실히 타격이 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약간 비슷한 의견을 내긴 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견을 냈었냐면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는 그 다음인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여당인 만큼 뭔가 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보여지는 인상이 그러니까 선거 전략으로 첫 번째 보여주는 인상이 반명연대. 그러니까 승환이 형이 반명연대라는 표현을 썼고 저도 어제 똑같은 표현을 썼었는데 국민의힘이 반명연대라는 인상을 주고 나서 정책 노선이 나오는 건 좀 순서가 바뀐 것 같아가지고. 그럼 그건 안 되지. 우리는 비전을 제시를 해야지. 지금 과거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까 승환이가 얘기했듯이 민주당인데 그 놀이터에 우리가 갈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어떻게 하면 당이 개혁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언론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난 끝에 가서는 이거라고 생각해. 우리가 지난번에 보궐선거에서 대패를 하고 국민들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줬어요. 변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없어. 미래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인요한 혁신이도 그렇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나오는 말들 분출되고 있는 이런 언어들이 우리는 변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변하지 않겠다 이 세력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를 놔주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라서 훨씬 더 재미있는 훨씬 더 의미 있는 우린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분명히 내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찌 보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반명에 대한 얘기보다는 우리는 우리 당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그리고 누가 이끌어갈 거냐 다음 세대는 누구냐 이런 걸 논의했을 때 훨씬 더 파급력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약간 저는 당 비판을 약간 여기서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이상민 의원 기사 다음 거 한번 띄워주세요. 요건데 이제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이제 이상민 의원을 버선발로 맞겠다. 그러니까 완전 적극 환영하겠다. 쌍수 들고 환영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정훈 의원이 그런 말을 할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이제 비싼 값 치고 모셔오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인재영입으로 해서 나왔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어디서 약간 그 산삼 캐오듯이 캐오신 분들이 아니라 민주당 당적을 가지셨던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약간 저는 좀 그건 못마땅해요. 예를 들면은 뭐 당적은 그렇죠. 남양주 시장이었던 분, 민주당 당적 가셨던 분이고 조정훈 의원, 뭐 시대전환이라는 플랫폼은 있었지만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오히려 약간 정말 참신한 젊은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 영역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간판으로 내세웠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민주당에 계셨던 분들이 첫 스타트를 막 끊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 이렇게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진영 간 통합보다 중요한 거는 진영 안의 통합 먼저 그렇죠.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근데 혁신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뭐 그 이준석, 홍준표 이렇게 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아무튼 혁신이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는데 좀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이 탈북자들 월북자들만 찾는 거 그 표현이 그게 아니고 다른 진영에서 넘어오는 사람들만 찾기보다는 우리 안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찾는 노력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 이상민 장관 이 논의를 보면은 이상민 의원 이상민 장관 입에 붙어요. 저도 사실 그래요. 이상민 의원 논의를 보면 예전에 우리가 16년 총선에 진영 의원이 생각나요. 진영 의원. 네, 진영 의원 결국은 그때 공천이 안 돼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민주당에서 같은 지역구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그 장관을 한 번 더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와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우려하면서 쳐다봤는데 이게 개인의 영달 말고는 남은 게 없어요. 그 심지어 마지막에는 또 그 뭐야 옵티머스였나 어디 투자하셔가지고 라이밍 어디
이래저래 뭐 좀 불명예가 있었던 분이었죠. 그리고 이상민 의원을 우리가 이 영입해서 그 공천을 주게 되면 우리 당 혁신이가 그간 해왔던 그 양지의 그 중진 의원들 이거에 대한 우리 자체의 목소리도 작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얘기를 꼭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일단 주제를 한번 그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현수막 얘기. 아니 근데 기사 좀 저거 뭐 기사 잠깐만 KHK 저 하신 분 있잖아. 그 이거 밑에 이상민 들어오면 활용해서 대전에서 우리가 민주당 육성 모두 가져올 생각해야지 청년들로만 선거해야 하나? 그러니까 저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당이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천을 받고 나가는 게 맞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대전에서는 국민의힘 자체가 인기가 없다면 간판을 바꾸고 나오는 건 또 다른 험지에서 나가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치 이제 소위 말하는 경험이 필요하고 선거판을 잘 읽을 줄 알고 전략을 짜야 되는 이제 우리 당에서 만들어내겠지. 어차피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저것이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오늘은 뭐 이 사람 인물들에 대한 평가라 보니까 뭐 이래저래 의견들이 좀 많으시네요. 여하튼 김미숙님께서도 김재섭, 이승환, 이재영님 방송에서 많이 보여서 좋습니다. 세 분 지지합니다.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면서 현수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현수막 좀 기사 좀 띄워주세요. 뭐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사진 좀 볼게요.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거였어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뭐 이런 이런 소리를 이걸 현수막에 붙였답니다. 그래서 그 한준호였던 것 같은데 저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업체가 한 거예요. 라고 어제 얘기를 했다가 오늘 급하게 조정식 사무총장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업체가 딴 현수막도 아니고 정당의 현수막을 허락 없이 통과 안 된 현수막을 자기네 맘대로 결정하고 걸어고는 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소위 말하는 똥줄 탔구나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고 오늘 마지못해 이제 저거 나온 지 지금 며칠이나 지나서 한참 됐잖아. 네, 며칠 됐죠. 이제서야 사과를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이승환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운동권 세력들 그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작가라 그래야 돼.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얘기 할 필요 없는데 한 가지 하는 얘기 내가 그 뉴스 클립에서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 자기네 세대는 굉장히 고약한 세대다. 이 얘기를 본인이 해. 그러면서 자기네는 부모들한테 부모님 잘못됐어요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자식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너희들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자기네가 하기 때문에 자기네 스스로가 고약한 세대라고 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했는데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지도부에 앉아 있고 민주당이 거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기 때문에 저런 현수막을 만드는데 그 누구도 제지도 안 하고 저것이 무엇은 파급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아나무인 진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저께 그거 저 현수막 업체에서 한 거라고 하는 거 보고 진짜 이 인간은 최악이구나. 진짜 최악의 대응을 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뭐 승환 형도 그렇고 재영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수막 문구 정하는 거 항상 골머리를 알아요. 어떤 거 하면은 조금 더 좋을까? 어떤 거 해야 국민들이 좀 피로감 없이 이걸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띄어쓰기랑 단어 하나도 고르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고 그래요. 디자인 하는데도 막 3번씩 4번씩 빠꾸해서 다시 놓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저 문구를 업체한테 현수막 업체한테 맡겼다는 건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문구를 현수막에 맡긴 게 아니고 내가 왠지 저 문법하고 저 디자인을 보니까 왠지 어디다 맡겼는지 알 것 같아. 근데 거기에 맡겨서 저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저거 몇 억짜리 준 거야. 아 그래요? 저 몇 억짜리 준 거예요. 진짜로 좋은 카피 하나 뽑아내서 이게 영향력 먹힌다 하면은 돈을 주는 건데 민주당이 저걸 돈을 주고 했으면은 이게 정말로 정당 보조금 국민 세금으로 줘서 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 정도 디자인 시안까지 나와서 개첩 지시까지 내려갔다가 걷어들인 거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국민 세금 저기에 낭비해 버린 거예요. 저는 이거 철저히 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쉬운 게 저게 이제 맨 처음에 발표되자마자 네. 제가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거 우리 동네 걸리면 대응 현수막을 붙이려고 바로 내가 디자인하고 문구까지 다 만들어놨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바로 앞에 성실한 사람들이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저 앞에 청년들의 노력이 인정받는 나라. 이렇게 붙이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붙여졌다는 게 굉장히 아쉽고 근데 근데 그건 지금 그냥 우리가 붙여도 되겠다. 네. 근데 나는 저거를 딱 보면서 저게 저 문법이 어디 나온 거냐면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죽고는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20대 여성의 그 스피집이었는데 그냥 그 트렌드를 갖다 쓴 거야. 근데 그 트렌드를 갖다 문법의 트렌드를 갖다 쓴 것도 굉장히 센스 있는 기획사에서 한 건데 정치적 의미는 몰랐던 거죠. 근데 저거를 86 기득권 그 총선기획단하고 그 홍보실하고 그리고 최고위에서 이거를 좋다고 의결할 때는 저는 분명히 마음속에 그게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 2030 세대들은 수동적이고 정치에 관심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계몽의 대상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얘네의 자주성을 그냥 우리가 수용해버리고 그 점령해버리고 정서적 지배해야 돼. 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 가스라이팅의 대상으로 보고 내 표밭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업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사무총장이 사과를 했는데 근데 그 당 대표한테 보고된 건 아니었어요라고 알고 보니까 당 대표 있는 데서 최고에서 보고한 사실 나중에 드러났고 뭐 실제로 시안까지 내려서 갔었고 지역에 그러면 사실 당 대표가 알았으면 나쁜 놈이고 몰랐으면 무능한 거잖아요. 그렇지. 대장동이랑 똑같지 뭐. 근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쿨하게 사과하려면 사과하든가 말려면 말든가 이게 뭐 누구 탓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가 말을 자꾸 바꿔서 요랬다가 저랬다가 또 이렇게 변명했다가 또 저렇게 거짓말했다가 하다 보니까 완전 대항이 너무 후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게 민주당이 완전 이재명화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의 지금 범죄 부인 이게 장갑 범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갑을 끼고 사람을 때렸어. 근데 너 왜 때렸어 하니까 내가 때린 거 아니에요. 장갑이 때린 거예요 하고 장갑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도 그랬고 그리고 뭐 이화영도 그랬고 자기 범죄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내가 내 손으로 때린 게 아니고 내 장갑이 한 거니까 장갑 가져가세요 하고 장갑을 버리는 건데 지금 그 패턴을 그대로 지금 민주당도 똑같이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이재명화가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 온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이재명의 사당화가 돼버려가지고 민주당이 못 있겠다 그런 거거든요. 노무현 김대중의 정당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온 건데 이번 현수막 대응을 보면서도 뭐 원래도 실망했지만 원래도 뭐 기대도 없었지만 그나마 있는 기대도 이제 실망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이 사람들의 DNA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왜 민주당에 등을 돌렸었느냐를 다시 한번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이 민주당의 막말 논란 요 내용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린 기사 그거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최강욱 아저씨 얘기입니다. 네, 요새 이제 백수가 되셔가지고 뭐 의원도 아니에요. 아저씨의 자격으로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윤 정부를 비판했어요. 뭐하는 민주당 페미니스트들 다 뭐하는지 모르겠네. 뭐하지? 자 뭐라고 했냐면 뭐 검찰공화국이 됐다. 뭐 이거는 이렇게 얘기했더니 최강욱이 이거는 공화국이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됐다. 공화국은 그런 데다 붙이는 거 아니다. 근데 이 동물의 왕국에선 그렇게 암컷들도 설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그냥 동물의 세상이 돼버렸다. 윤석열 정부는 동물의 정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면서 암컷이라고 한 거예요. 이 정신 나간 인간이. 예. 아니 비판할 수 있는데 너무 저열하지 않아요? 약간 말하기도 싫을 정도. 나 진짜 오늘 아침에 이걸 방송하는데 공중파라서 제가 욕은 못했지만은 진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런 인간이 그 어떤 정당에 다시 발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난 저걸 보면서 이제 최강욱도 최강욱이고 매우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 저런 말들이 툭툭툭 나오는 걸 보면은. 근데 더 문제인 거는 그 행사장에 분명히 그 정치인들도 있었고 여성 정치인들도 있었을 맞아요. 테고 관객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여성이었는데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고 거기에서 반박을 하지 않고 깔깔깔 웃어 넘기는 그 자체가 매우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민주당. 지난번에 기억나지만 우리가 그 박원순 시장 그 일이 있었을 때 민주당 여성 의원들 뭐라 그랬지? 무슨 호소자 피해 호소인 그런 말 써가지고 근데 그 말을 썼던 사람들이 다 누구야? 여성 인권을 뭐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시민단체에서 일하던 거기서 활동했던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그런 사람들마저도 맞아요. 거기에 동의하거나 맞아요.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위선의 최고의 위선이다. 조국도 위선이었잖아. 모든 게 다 위선이잖아 지금. 그래서 난 저걸 보면서 민주당 자체가 지금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진짜 반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내년 선거에서 어떻게든지 저런 사람들 진짜 다 쫓아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 저거 보면서 진짜로 태형을 도입하고 싶다. 태형? 두들겨 패고 싶단 말씀이죠? 아니 두들겨 패는 건 폭력이고 법적 절차 안에 저렇게 막말을 해도 놔두는 이 사회가 난 정상인가 이 생각이 들고요. 이것 역시 민주당의 이재명화라고 생각하는데 막말의 최고봉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네. 아무리 지금 뭐 최강욱이고 누구고 저런 막말하고 뭐 누구야 송영길 전 대표 뭐 물병으로 때리고 싶다 뭐 이런저런 욕을 해도 절대 이재명의 막말만큼은 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도덕적 해이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도 지적했잖아요. 이 도덕적 감수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은 민주당이 과거처럼 호남의 정당 뭐 어떤 뭐 민주화 세력들의 정당 혹은 진보의 정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정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기준의 최고치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욕 막 해도 되고 청년 비하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거짓말도 좀 하고 네, 거짓말도 하고 뭐 장갑처럼 그냥 장갑이 있어요 하고 버리면 되고 이렇게 점점 돼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최강욱 범죄자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의원직까지 날아간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또 저거를 했던 그 장소가 그 민영배 의원의 탈당의 정치학? 이게 책 제목 잘못된 거지. 이거 책 제목 거짓말한 겁니다. 아니, 위장 탈당의 정치학이지. 아니 근데 아무거나 정치학이 붙으면 예를 들면 뭐 폭행의 정치학, 뭐 강간의 정치학, 내지는 뭐 쿠데타의 정치학 다 그렇게 따지면 뒤에 정치학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무슨 탈당의 정치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거기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킬킬거리고 그게 하고 있는 게 나는 너무 나는 저 현수막 이후로 또 저 막말 이후로 민주당 청년들 몇몇 봤는데 말을 못 하더라고. 왜 뭘 못해요 저거를? 아니 그냥 너무 제정신인가 저거? 자기네가 봐도 한심하고 그냥 그 두두를 못해. 그냥 한숨 쉬고 부끄럽다고 하고 하는데 이런 그 미래 세대들을 못 일어나게 하는 것까지 막는 것까지 괜찮아. 근데 이 사람들을 처참하게 만들면서까지 자기 정치 이어가는 그 모습들이 추합니다. 뭐 조국도 약간 뭐 옹호하는 듯한 발언했다고 제가 뭐 기억하고 있는데 뭐 조국 입장에서는 최강욱 얼마나 고맙겠어요.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으니까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 뭐 혐의들 뭐 비위들 이런 거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 줬을 거고 조국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나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허위 인턴 이런 것도 좀 작성 좀 해가지고 아들내미 대학도 보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옹호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국 가족 입장에서는 최고 고맙지 은인이지 뭐. 고맙고도 미안한 사람이지. 고맙다 미안하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하여튼 저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민영배 의원 그
저 탈당의 정치학인이 뭐니 해서 북콘서트 가서 희희낙낙 낄낄거리고 그런 거 보면 아유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근데 우리 저 밀크티님 남기신 것처럼 저런 수준의 민주당한테도 지고 있는 국힘의 비참한 현실 와닿습니다. 비참하네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진짜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드는데 근데 좀 그 기다려 주세요. 저도 뭐 이대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지 간에 저는 이제 뭐 만드는 수순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 만들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어떤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보수정당 잘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걸 거고 당연히 저희 국민의힘 소속인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정부가 힘을 잘 받아서 마지막까지 성공한 정부로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사랑받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다 그러면 선거 앞두고라도 어떻게든 저희는 뭐 뼈를 깎아서라도 뭘 하지 않겠어요. 또 선거 전에 뭐 선거 전에만 그러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또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당위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전해야 되지 않니? 해야 돼요. 제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을 내서 했지만 요거 제가 아까 전에 방송 전에도 두 형님들한테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진짜 좀 여기 바디워시 나온 거 진짜 괜찮아요. 한번 써보세요. 네, 굉장히 지금 좋은 가격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저 헤어는 저희 와이프가 계속 지금도 쓰고 있어요. 계속. 근데 요거 바디는 처음 써봤는데 요것도 되게 좋아가지고 이건 진짜 좋아요. 이거 선영이 누나도 이거 쓰신대요.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분들이 저거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재섭이 형 광고 못 원래 이런 게 좀 진실된 거지 오히려. 진짜 써본 사람들의 평가. 나는 샴푸 중에 최고는 법카로 사는 일제 샴푸인 줄 알았더니 더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막 난리네. 네. 지금 저보고 PPL 못한다는 댓글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래 재섭아 업체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저 한 번만 사주세요. 한 번만 사주십시오. 한 번만 사주십시오. 제가 그랜저리라도 하겠습니다. 한 번 사주십시오.